안녕하세요, 스티븐입니다. 오늘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좀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아예 공부를 거의 못했었고 고2 때까지 공부를 손을 좀 놓고 있었다가 고3 때 1년 딱 공부하고서 다행히 이제 운 좋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영어 공부한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당시에 고2 말 때쯤에 저희가 한 반에 한 52명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저는 한 40등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하위권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특별히 뭐 영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항상 혼나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공부했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을 공부했고, 대신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내용은 제가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장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우선순위 영단하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우선순위 영단어를 맨 처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다가 우선순위 영단어를 놓고 공부하던가, 아니면 미리 적어놓고, 이제 어차피 공책 부분은 다 어차피 영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 단어들을 저는 외웠습니다. 선생님만 강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근데 사실 이때 제일 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듣기는 도저히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 시간에 듣기 공부하면은 음악 듣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야자가 있었으니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는 어쨌든 반복해서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듣기는 아예 잘 모르니까 진짜 거의 한 1년 가까이 영어 듣기 테이프를 귀에 꽂고 살았습니다. 거의 딱지가 붙을 정도로. 학교 갈 때가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걸리고, 학교할 때도 약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걸리니까, 합쳐서 중간에 뭐 친구들하고 약간 헤어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빼고 최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맨날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결전의 수능날, 수능이 다갔지. 이제 1년 동안 막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듣기가 그때 10문제였거든요 10문제를 다 틀렸어요. 보통 찍어도 한 문제 맞는데 열심히 풀었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그냥 저도 찍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영어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들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서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다가 취업할 때도 토익이, 저희 때도 토익이 화두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토익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토익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취업할 때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막 토익을 공부하는데도 막 점수가 잘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2개, 수질기사 자격증, 대기기사 자격증, 이 2개를 따가지고 극동건설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제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는 영어 쓸 일이나 아니면 공부할 일이 더더욱 없었거든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본사에 근무하면서, 그때 충무로에 있었는데, 그때 본사에 있는 기간 동안 중에 한 2~3달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뭐 회화학원도 다녀보기도 했지만, 보통 뭐 가서 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크게 내가 영어에 대한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다녀봤자 크게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극동건설은 그 당시에 우진그룹이 재계 순위가 한 30위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회사였죠, 우진그룹 자체가. 그때가 가장 한창 잘 나갈 때였고, 그때가 2013년도, 12년도에서 한 16년도, 6년 정도 다녔네요. 그렇게 이제 우진그룹 하에 극동건설에 있다가 거기서 4년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우진 폴리실리콘이라고 태양광 쪽 회사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총 한 6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근무하는 동안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대기업이었고 이제 연봉도 높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월요일이 전혀 없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뭐 한 달 내내 근무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현장 다녔을 때는 새벽 7시까지 출근하는데, 그 당시 제가 집이 의정부인데 천안 현장까지 결혼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거기도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새벽이 뭐 4시 반 되면은 나와가지고 7시까지 현장에 출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응진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계열사 전배를 가서도, 거기서도 원래 스테디안 공장은 이미 운영 중인 공장은 그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될 일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웅진 폴리실리콘이 이제 막 새로 생겼던 거였어요. 이제 신설 공장이었죠. 그리고 대규모 화학 공장이었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이제 처음에 셋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셋업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공장 가동할 때 막 폭발 사고도 있었고, 지금도 웅진 폴리실리콘 검색해 보면 예전에 그 폭발 사고 있었던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마치 무슨 뭐 진짜 막 무슨 어디서 공습이 와가지고 폭파시키는 것처럼, 그때 수소가 폭발한 거예요. 그 스크러버라고 그 폐가스 처리 시설이 있어요. 막 붕 떴다가 떨어지고 막 그런 때, 그때 저도 이제 폭발이 하는 그 시점에 바깥에 있었고 중간에 이제 건물도 있었는데, 와, 그 풍압이 제가 이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압이 느껴질 정도로 그 폭발이 엄청 어마무시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사일폭이 터트려가지고 이제 폭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고, 이 바람이 장난 아니었죠. 대부분의 힘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치진 않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풍압이 엄청 세고 막 이렇게 바람들이 이제 칼처럼 이렇게 몸을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찰과상면이 있었고, 몸은 그 옷은 거의 뭐 헐크처럼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팔다리가 쪽이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한 6, 7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대기업에서 그래도 연봉은 꽤 괜찮았습니다. 좋은 연봉에서 큰 데서 이제 좀 지내다가 웅진 폴리실리콘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부도까지 났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부도 나기 직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려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제 서울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은 경북 상주에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중소기업으로 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300~400억 정도 수준. 그 회사에 딱 왔는데 처음 되게 신기했던 게 5시 반만 되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5시 반이면 한창 일할 시간인데 왜 일어나지? 그래서 보면은 다들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6시 넘으면 거의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다들 퇴근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상했죠. 거기다가 진짜 대박은 일주일에 이틀 쉬더라고요. 연속. 토요일, 일요일. 와. 저는 그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는 가끔씩 이제 팀장님이 너 수고했으니까 이번 주는 이틀 다 쉬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만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런 생활할 때는 이틀 쉬면 무조건 여행 다녔어요. 그럴 날이 잘 없으니까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있을까 말, 두세 달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쉬어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고, 그 하루조차도 못 쉬는 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회사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도 막 칼퇴근하는 것도 신기하고, 출근도 사실 8시 반까지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했는데, 칼출근, 칼퇴근. 와, 그전에는 8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7시 반쯤에 출근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8시 반에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좋기도 하고, 그전하고 비교해서. 그전에 너무 타이트하다가 이게 확 풀려버리니까, 진짜 막 어떻게 막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 막 행복감이 막 소위 말해서 쩔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했죠. 거의 연봉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물론 딱 50%는 아닙니다. 한 30~40% 정도가 거의 깎인 거예요, 연봉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전에는 연봉이 훨씬 더 높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였거든요. 근데 연봉도 줄었는데 시간이 많아졌어. 그럼 많아진 시간은, 우리가 시간 많아졌으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순간 돈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을 또 써야 되는데 돈은 또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은 좋으면서도 금전적인 부분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든 게,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다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고, 근데 예전에도 이미 사실 회사 다닐 때도 그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이미 다 유명한 강의들은 다 수강해 봤잖아요. 그리고 다 실패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강의나 저 강의나 이 강사나 저 강사나 내세우는 건 다른 것 같지만 막상 똑같더라. 다 암기, 다 단순 반복. 그냥 나처럼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나처럼이 사실은 하루 일평균 최소 4, 5시간 이상, 1년 이상 그 정도 공부를 해야지 조금 압니다. 조금. 그것도 그렇게 공부한 분들 중에 일부만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힙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이런 게 영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공부한 분들 중에 그것도 일부만 그렇습니다. 막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일평균 4, 5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뭐 주말까지 반납해 가면서 막 연차도 써가면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미친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도 많이 맞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 애기 이름이 나린인데, 나린이 이제 임시를 했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미친듯이. 그래서 항상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다녔어요. 혼자 다닐 때는 양쪽 다 꽂았고, 와이프랑 어디 갈 때는 한쪽으로라도 꽂고 있었어요. 듣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이 소리를 인식하려고. 그래서 애기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제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 들어가서 이제 탯줄 자를 때만 빼고, 탯줄 자르고 나서 나와서도 다시 제가 꽂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린이란 이름 지을 때도 이것까지 고려했어요. N 사운드하고 R 사운드. 나린. 이름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이 발음도 좀 연습할 수 있겠네. 나린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린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돌 좀 지날 때까지는 누가 있든 상관없이 나리나라고 안 부르고 나리나라고 불렀어요. 이 발음을 연습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좀 이상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냐면은 처가에 가서도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나리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상황은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보다 그 이상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어에 미친 듯이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6개월 차쯤부터 조금씩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이게 영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병행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외국인 친구들을 좀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로 저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저는 SNS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카카오 스토리가 있어서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토종 한국보다는 물론 지금은 거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외국인들만 이제 친구로 추가를 했거든요. 많을 때는 카카오 스토리 외국인 친구들만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교류하다 보면은 몇몇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미군들도 있었고, 아니면 한국어 원어민 강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친구들한테 영어로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영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쓸 수는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지만 이제 저는 그걸 노린 거죠. 제가 이제 영어로 문자를 보내면 친구들이 한글로 답장을 해줬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그랬거든요.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처음에 친구들이 미친놈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문자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공부를 제가 이제 막 원어민들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친구들이 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아, 내 영어 실력이 올랐구나. 그때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하고 이제 좀 더 뭐 채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해서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쯤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막 그 영어가 이제 좀 더 편해지는 시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제가 영어 잘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어 하려면은 저처럼 해야 되는데 저처럼 할 수가 있나요? 막 미친 듯이 외국인들하고 만나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외국인들을 막 만나면 막 대화 나누려고 뭐 어떻게 해서든 기쓰고서 그러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연차 써서 또 연차 쓴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거의 주로 칼퇴근했으니까 평일에 나와서도 공부했지만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놀이터나 이렇게 좀 공터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곳에 짱 박혀가지고 영어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자다가도 영어로 전꼬대 했다고 와이프가 얘기할 정도로 미친 듯이 영어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운동을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할 수 없는 거를 알려주는 거, 그냥 내가 해서 나는 성공했으니까 내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해온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해온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훨씬 더 간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공유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개월 만에 팔로워가 한 5,000명 정도 가까이 됐었어요. 뭐 친구 수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5,000명이 넘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스티븐의 영어 놀이터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원래 자주 교류하고 그랬던 이제 오남이 친구들도 와서 막 도와주면서, 이제 무상으로 그냥 도와주면서 뭐 한국인들이 와서 이제 영어를 좀 써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첨삭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제 팔로워랑 그런 그룹 멤버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만 명까지, 한 2달 정도 되니까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2-3달 정도 되니까. 페이스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페이스북으로 이제 그 컨텐츠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컨텐츠 자체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개별 게시물들이 막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리고 막 공유도 엄청 많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와 이렇게 막 갑자기 불타듯이 막 확산됐다가 쫙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텐츠가 아까운 거예요. 얘는 일시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볼만한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했더니 블로그에서 첫날부터 하루에 2-3천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블로그에 글 올린다고 무조건 내가 누군가 검색하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적화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들은 좋은 블로그니까 네이버 차원에서 좀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블로그가 거의 뭐 한 1-2%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 블로그 중에 그런 블로그에 한 달 뒤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첫날부터 2-3천 명이
어떤 다른 것도 상관없이 다 페이스북 통해서 100% 페이스북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고 활동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도 잘 되고 블로그도 잘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그 원래 본업이 이제 점점 이제 약간 등한시 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을 뭔가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재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SNS 활동을 접고 그다음에 업무에 매진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기회가 돼가지고 번역 일도 그 호주 스피파이어사라고 그 테니스 업체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제 수입하시는 대표님 한 분 계셨어요. 뭐 좀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의 이제 번역 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주말에 이제 과외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성인들 좀 한번 가르쳐 볼까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저희 지역 교회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말에 개설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으기도 쉽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니즈도 좀 낮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제가 원래 팔로워들이 좀 있었고 팔로워들이 강의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그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팔로워들 중에 일부는 좀 오셨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극히 일부만 오셨었지만,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럼 얼마만큼 하면은 영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수강생들이 수강하기 전에 이제 물어보시길래, 그때는 어떤 검증된 게 없으니까 한 6개월만 지나도 6개월 안에 원서를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수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6개월 만에 원서를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읽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거는 좀 리스크를 안고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부터조차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혹시 여러분 중에 왕초보가 계신다면 왕초보를 위한 영어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어든 아니면 시중에 어디 학원을 다니든 왕초보 상태로 이제 거의 알파벳만 알고 아주 간단한 단어도 발음도 모르고 단어만 조금 아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거의 뭐 한 50대 60대 분들, 그런 분들이 학원 가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막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왕초보인 여러분은 1년 뒤에 초보가 됩니다. 허무하죠?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일부만 초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초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절대 다수의 분들이. 왜냐면은 그만큼도 하루에 뭐 2-3시간, 한두 시간도 투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처음에 워낙 단어를 몰라서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1년 뒤에도 그 스트레스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왕초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왕초보신데 지금 열심히 하시면은 1년 뒤에는 드디어 초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수강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초보도 할 수 있다고까지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까지만 얘기하죠. 그 할 수 있다에 속에 담겨 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곱하기 최소한 365. 개인차에 있어서 빨라봤자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분들 간혹 계시고, 주로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는 돼야 그 사이에 바뀝니다. 대부분. 그것도 이거 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람들이 좀 수강 안 해주시길래, 그럼 내가 원래 온라인에 강점이 있었으니까 온라인에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스티븐 영어라는 타이틀로 해서 카페를 개설을 했죠. 네이버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 개설해서 이제 강의를 처음에 이제 영문법에 이제 전체세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영문법 강의를 개설한 다음에 이제 수강생을 모았더니, 이제 수강생마다 이제 수강 시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영문법 가지고는 이제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영어가 쉬워졌다. 기존에는 영문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하더라.
이런 평들이 좀 후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망의 전치사 강의가 이제 런칭이 되면서 그때부터 성공사가 나오는데, 제가 런칭한 지 이제 한 막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영어가 쉬워졌다고, 편해졌다고, 갑자기 원서 읽힌다고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수강생도 이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건가? 이런 케이스도 그냥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후기에 수강 기간을 적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원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좋다 막 이거보다 나는 1년 넘게 한 다음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원서가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이분들이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뭐 빠른 분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초반엔. 물론 이제 그건 초반뿐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좋고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가 이렇게 막 쌓이면서 이제 확신을 가졌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후기가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이게 좀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일주일 안에, 하루 이틀 만에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거는 미친놈이죠. 사기꾼이고. 그게 아니라 순서가 다릅니다. 저는 그냥 좀 빠르게 하고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를 출시했더니 수강생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오늘 당일날도 수강 전에 안 읽히던 원서가 수강 후에 읽히는 분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미 수강생이 거의 한 10,000명이 넘어서 거의 한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 거의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 후기도 이제 수천 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에서 스터디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번역하고 라이팅하고 낭독하고 쉐도잉하고 스피킹 연습하고 요약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대부분은 수강 전에 원서를 읽지도 못하던 분들이에요. 혹은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글로 막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 내용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영어를 한글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이 정도 수준이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한 달도 안 돼서 일단 번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은 진짜 번역입니다. 의역 번역의 번역이에요. 직역이 아닙니다. 직역은 저는 가르치는 방법도 모르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직역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놀란 거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광고 보면은 일주일 만에 원서 읽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근데 저도 처음에는 2주라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면은 1주는 좀 너무 물론 2주도 그렇지만 1주는 너무 사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강생들이 원서를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읽기 시작한다는 거는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읽는 거예요. 뭐 난이도가 뭐 어렵네 쉽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든 어렵든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한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것부터 없애드린다. 영어 어순도 그냥 어순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어순이 한글하고 달라서 헷갈리는 이유는 직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영어를 한글의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원문 그대로 이해하면 어순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이해할 거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영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바로 그 영어 아닌가요? 강사가 했던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강사가 갖고 있는 그 결과물을 쉽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영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우리가 일단 일종의 이제 어문결도 문과 쪽이니까, 문과 쪽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가르친다고 하면은 1, 2, 3, 4,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걸 더 세분해가지고 1.1, 1.2, 1.3까지도 알려줘요. 그죠? 문과는 이런 스타일이죠. 너무 장황해요. 문법도 한 2달 코스지만 2달 동안 열심히 듣고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법이 또 있고 결국 1년 정도는 문법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문법만 파고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 문법을 조금 알 정도죠.
하루면 되는데 저는 하루 만에, 하루 2시간 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분들은 2시간 전에는 못 읽던 문장들이 2시간 후에는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못 믿겠잖아요.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후기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후기만 남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 닉네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의 스터디 과정, 스터디 모습과 그 다음에 후기 남겼던 것들. 과정은 우리가 결과물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떤 시점에 하나는 속일 수 있어도 그 과정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뭐 새로 나는 기쁨님, 유훈 씨, 그 다음에 뭐 삼남매 함께님 이런 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스터디한 과정이 다 있어요.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오셨고 뭐 수백 건의 게시물, 수천 건의 게시물을 남기셨고 이런 거는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카페에서 수강생들 닉네임 클릭해서, 근데 대신에 수강생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라 수강생입니다. 저희 스텝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제발 쪽지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냥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알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쪽지 제발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용도로만 봐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10원짜리 한 장 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순수한 저희 수강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스터디하고 계세요. 그분들 중에 2분은. 그리고 유은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전부터 이제 제가 알아왔고, 제가 초창기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제 영상 편지도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도 지금 호주에 있는데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채팅합니다. 나중에 또 한국 오면 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아니라 어떤 뭐 가짜 그런 사례들이 아니라 진짜 수강생들의 그런 실제 사례들에 기반으로 해서 팩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일주일이면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일주일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한 2시간 했죠. 제가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내내 일주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내내 한 2-3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환불 요청하시라는 건데, 단순히 기간만 일주일 지났다고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건가요? 딱 하루 공부해놓고서 딱 하루, 아니면 하루에 뭐 5분씩 일주일 이렇게 해놓고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곧 있으면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일주일 뒤에 원서 이미 읽고 있고, 일주일 안에 이미 원서를 읽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제 후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되겠네. 예문에서도 벌써 이미 이런 것들 이미지가 느껴지네. 대부분 다 이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있게 일주일을 내세우는 거죠. 스티븐 영어가 왜 일주일을 내세우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 자신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물론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에 성공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가요? 아니 뭐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영어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성공해야죠. 그것도 나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쉽게, 질투날 정도로, 열심히 한 내가 질투날 정도로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렇게 성공해야 그게 진짜 영어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